네, 안녕하십니까. 김상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1번째 시즌의 두 번째 강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이제 토끼띠니까 53살이 되었죠. 근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2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호적대로 좀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적은 한 살이 어리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정말 올해 한 4, 5월까지는 제가 52살인 줄 알고 지냈습니다. 그 기억이 굳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조카들이랑 이렇게 친척들 이제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살이 항상 비더라고요. 이상하다, 쟤랑 나랑 9살 차이가 되는데 왜 8살 차이뿐이 안 나지? 그거는 정말 제가 믿고 싶었던 게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힘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나이 찾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40이란 나이는 말이에요. 40대까지는 아직도 그 젊음이라는 거기에 좀 턱걸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50은 의미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거죠. 이제 중년 중에서 중장년층이라 그러죠. 이제 노년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가까운 게 덜 보이죠.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노안도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질환들이 오게 되거든요.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집안에 가족력도 있고 그래서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도 예전에는 뭐 한 1, 2주만 집에서 그냥 견인기 달고 그러면은 금방 좋아져서 또 6개월, 1년 무사히 지나갔는데, 작년부터는 좋았다 나빴다 반복을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신경외과 친구들도 그 퇴행성 질환이야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 말이 맞고, 이제 몸이 점점 달라지고 있죠. 그런데 제 나이를 갖다 그렇게까지 정말 철석같이 한 살을 어리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나이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대한 저항이죠. 이제 노년을 맞아야 될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된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그렇게 또 금방 세월이 지나가니까 얼마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살이라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게 저항을 했던 겁니다. 사실 머리로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거를 다 알죠. 또 죽음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저처럼 나이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저항을 하면서 살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제 순리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끙끙 앓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지금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저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죠. 그리고 그것은 내 탓이 아니라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젊은 시절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할까요? 가장 큰 게 사랑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고 속이 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문제는 꼭 젊은 시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 중년에 들어서도 또 중장년에 들어서도 사랑의 불꽃은 또 타오릅니다.
예전에 꽤 오래됐죠. 몇 년 전인가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칙대로 잘 살고 성실하게 지냈던 분이 어떤 여자한테 빠져서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배회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조차도 전화를 걸어서 제발 좀 댁에 아버지 좀 데리고 가라고, 내가 아주 그냥 시달려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빠져서 뭐 도저히 그 여자한테 빠져서 계속 그 집착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들이랑 부인이 뜯어 말려서 의원에서 이제 우리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사랑의 불꽃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원인이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너무 바르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지내고 철두철미하게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이제 눌렸다 터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다는 걸 몰랐죠.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그 우울감을 극복하느라고 사랑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그 집착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와서 전에는 남자가 나한테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자신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또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전화하니까 그 남자분이 너 왜 그러냐, 뭐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니까 기분은 좋은데 너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을 겪게 되면은 이렇게 허전한 마음에 누군가한테 자꾸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료하고 나서 다시 옛날에 도도한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좋았다 말았죠. 또 이런 사랑에 대한 저항은 또 여러 가지로 또 나타나죠. 남자가 또는 여자가 사랑이 식어서 상대방이 이제 자신을 떠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드물고요. 젊은 여성들이 이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결별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바람에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눈물이 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다고 내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죠. 사랑은 식을 수 있고 그 상대방도 떠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어때요? 자신에게 닥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것은 주변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상실감입니다. 또 상실에 대한 저항이 있죠.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지만 또한 죽음이란 것이 또 나이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린 또 저항합니다. 그런데 상실을 누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은 자식이 그리워서 죽은 자식이 몇 년 전에 죽었지만 그 방을 그대로 꾸며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아이가 언제든지 돌아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책상에는 공부하다 만 흔적 그대로 책이 펼쳐져 있고 책장은 그대로 있고 침대, 아이가 놀던 인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죠. 옷은 그대로 걸려 있고 이것은 이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인의 유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원래는 그냥 치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울 때만 한 번씩 꺼내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태로 놓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고통 그리고 아이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남겨진 가족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새 강의 쉽게 하죠. 그냥 한 장씩 뜯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가족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배우자가 아이의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집에서 거의 지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실감 때문에 또 죽음의 원인을 서로에게 또 투사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실에 대한 저항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통을 받게 되죠. 또 어떤 큰 상실이 있을 거예요. 또 재산에 대한 상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자신이 투자를 잘못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자거나 화병에 걸려서 뭐 몇 년씩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주변 사람들도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자신만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삶이란 것이 또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인생의 불공평함 이것을 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다 보살펴주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을 또 다른 집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어릴 때서부터 정말 힘들게 살았고 대학도 억지로 정말 고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는 직장을 다니려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스펙을 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고통 때문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현실에 던져졌을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저항을 하면 할수록 고통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저항이라는 것을 나열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회사에서 정말 자신이 능력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때요? 또 줄을 잘 선 사람들 때문에 승진해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은 뭐 제가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 강의를 한 달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저항이 있죠.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우리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죠. 하지만 선뜻 내게 죽음이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멸한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한다는 아쉬움에 대한 저항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동안 그리고 열심히 정말 평생을 한 푼 쓰는 것도 아껴가면서 모아놓은 재산들 이런 걸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또 저항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저항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저항이 커지니까 신문 기사에 나는 뭐 치정극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 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매일매일 늙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이제 주름살이 생기는 것이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이 불행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8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은 노년을 60대가 시작된다고 봤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실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인생의 4분의 1을 정말 신세 한탄만 하면서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지금이라도 이제 자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그래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저항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놓고 싶지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도저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걸 받아들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걸 인식하기만 해도 받아들이는 것에 반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알게 돼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생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부질없이 내가 저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걸 또 왜 이렇게 난 또 받아들이질 못하냐, 잃은 돈 빨리 좀 잊어버린 거니까 빨리 좀 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를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이제 떠나갔으니까 이제 잊고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또 재촉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의지 가지고 됩니까? 그냥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게 또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내가 또 못 받아들인다고 자책하게 되면 인생이 2배로 힘들어지죠. 내가 저항하느라고 힘들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또 자책하느라고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알고만 계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저항하고 있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조차 모르게 되면 어때요?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인식하게 된 후에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죠. 저도 이제 이번에 나이에 대한 저항을 알았으니까 어때요? 몸이 좀 아프고 디스크가 좀 나빠서 나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한 7, 8년 전에 자전거 타고 한강을 왔다 갔다 그 여의도까지 왕복 찍고 나서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예전만 못하지 뭐 체력이.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받아들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때요?
생각하는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하죠.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죠.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는 시간들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들 자꾸 좀 줄여나가다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제가 항상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몸이 건강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아파 보세요. 그러면 만사 다 귀찮고 내게 닥친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때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되도록 많이 쉬십시오. 되도록 많이 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몸을 잘 유지하면서 시간을 좀 끌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우리 몸은 또 우리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